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 북미 관계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이 12월 14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확정짓는 선거인단 투표 Electoral College Vote죠.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난 11월 3일 일반 투표 Popular Vote에서 확보한 선거위원 이탈표 없이 승리 요건인 과반수를 확보해가지고 사실상 대선 승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투표 개표 결과 총 538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 중에 승리에 필요한 과반 270명을 넘는 306명의 선거위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위원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의사당에서 바이든 후보가 1월 20일에 46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 코런 상원 의원은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이양을 볼 것이다 라고 했고요. 롭 포터먼 상원 의원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이 절차를 존중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아이오와주의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도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최근 몇 주 사이에 바이든 당선자와 기분 좋게 10분간의 전화통화를 가졌고 그가 제안한 강요 지명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연방의회가 2021년 1월 6일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주별 투표 결과를 인정을 하고 최종 승리자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바이든이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권 교체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바이든 시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뒤로 하고 지난 30여년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상관없이 추구를 해왔던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으로 회귀를 하는 것일까요? 1990년대 미소 냉전에서 승리를 한 후에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 시대까지 열면서 세계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치했던 세계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요,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지도자 유행에 따라서 옷만 갈아입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화국 건국 이후 미국 외교는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초당적, 초지도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전통, 트래디션과 연속성, 컨티뉴어티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대화와 압박이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한 북핵 접근을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봐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기는 하지만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의 공개 발언만 놓고 보면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2004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궁극적인 보정으로 여기는 만큼 무기 포기를 분명히 꺼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미국 진보센터 행사에서 바이든은 우리는 돼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과거에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또다시 같은 도발을 감행을 하고 핵 개발을 추진을 했으나 위기를 조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복된 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지요. 또 2020년 대선 기간에도 수차례 김정은을 폭력배, thug, THUG죠. 독재자, 딕테이터를 독재자로 지칭하면서 트럼프식 대북 정책에 불편한 신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든은 북한 이슈가 너무나 복잡해서 그다지 중대하거나 새롭지 않은 합의를 내놓는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회기를 해서 실무협상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대선 TV 토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을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만날 수 있다고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핵능력 축소라고 하는 것이 협상의 결과로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북한에게는 통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미국 외교의 전통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바이든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와 클린턴의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순서는 바뀔 수가 있고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기 선택되는 절충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바이든은 8년 전에 부통령이 됐을 때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임기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한 뒤에 말기에 가서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클린턴 3기 체제, 즉 페리 프로세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재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므로 문재인의 가짜 평화주의는 철저하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트럼프 시절처럼 섣불리 나섰다가는 김정은에 이어 바이든과 미국 조야로부터 오지랖 소리를 듣게 되는 차가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이전의 오바마와 클린턴이 그랬던 것처럼 현상 유지에 급급할 것이고 북한은 그 사이에 맹실상부한 비공인 핵보유국으로서 등극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바이든의 두 가지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압박으로 기운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방치된 북한이 핵능력을 키울 시간만 벌어주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미국 외교 정책의 상위 리스트로 올렸지만 바이든은 우선순위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이든이 마주하고 있는 국내 문제, 즉 코로나19 대응, 인종차별, 기후변화, 경제 활성화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활동, 특히 골치 아픈 비핵화 협상에 돌입을 하려고 하면은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상 방치 전략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키스탄 사례처럼 방치되다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실책으로 기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면서
전략적 인내에 정통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해결론, 이것 때문에 육자회담도 한 번도 못했고요. 그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씩이나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결코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밀고 당기는 차원에서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빌 클린턴 대통령 대북 정책인 적극적인 관여, 즉 페리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입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1999년 10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서 내놓은 대북정책 로드맵입니다. 1단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2단계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을 하게 되면 미국이 또 다른 보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 가서는 북일 수교, 북미 수교까지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한다는 3단계 접근론입니다. 로드맵을 따라서 페리는 1999년 5월 북한을 방문을 했고요. 이어서 국무장관 매들린 울브라이트가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인을 만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수교 직전까지 갔지요. 그러다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클린턴의 정책을 모두 파기해버렸습니다. 미북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산재간 문제 해결을 한 후에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고강도 도발, 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정도로 북한 김정은은 시간적, 경제적, 정치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요? 바이든이 집권 초기에 방치 전략으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관건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엔 경제제재 수해 발생 등 삼중고로 허덕이는 최악의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1년을 어렵게 기다렸는데 또다시 1년을 힘들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북 협상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 특히 취임 직후인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무력 도발해가지고 위기 조성 외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 시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도발 수위는 ICBM이나 SLBM 발사에 못 미치는 저강도 수준으로 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에게 한반도 문제가 시급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협상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따른 바이든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저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물론 북한 도발의 경중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 DNI죠. 국가정보국 북한정보 담당관은 북한이 내년 초 다탄두 재도립 탄도비행체 MRV라고 합니다. MRV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담긴 기고문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CSIS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CNI라고 합니다. CNI 한국 담당 선임국장 또한 최근 RFA에서 김정은이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한 뒤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예전 각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긴장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이 ICBM 시험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반도 전국이 또다시 경랑에 휩쓸릴 수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북핵 개발 30년 역사에서 클린턴 시절 영변 핵시설 공격 시나리오와 제네바 합의, 부시와 오바마 시절 5차례 핵실험, 트럼프 시절 1차례 핵실험 후 핵 보유 등의 북핵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히지만 이후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현실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주도하는 외교는 분명히 트럼프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바이든은 동맹국 한국에게 민주주의 동맹 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맞추어서 자주파보다는 동맹파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소외됐던 정통 엘리트 외교관들을 중용해서 대미 외교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전 녹삼 세트 저희가 늘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구전 녹삼 요거 한 박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세 박스 드려요. 세 박스 90호 아 이거 지금 선물하면 참 좋죠. 이거 세 박스 사셔갖고 연말 연시에 선물할 때가 있으면 요거 해보세요. 받는 분들은 임영웅이 선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드셔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이게 그냥 구전 녹삼이 아니라 홍삼은 금산 홍삼, 녹용은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두 개를 콜라보해 섞었으니까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벌써 파우치부터 좋잖아요. 예, 저 하나 먹을게요. 예. 그래도 매일 두 개씩 먹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 먹어야 돼. 우한 코로나 이겨내고 건강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세 박스 41만 4천 원짜리를 39% 할인해갖고 25만 1천 원에 드립니다. 010-9798-8811인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애국달력까지 드립니다. 애국달력 몇 월 달 볼까? 12월 달 한번 보죠. 12월 달 딱 보면은 12월 5일 국민교육 헌장 선포가 있었고 12월 7일 박정희 대통령 서독 방문이 있었고 12월 12일 대한민국 합법정부 수립이 있었고 이렇게 너무너무 대한민국 근대사가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박정희 대통령 공식 영정이 있습니다. 공식 영정. 저희가 저작권 주고 한 거거든요. 공식 영정. 그리고 맨 뒤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집에 잘 오리셔갖고 붙여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절치선까지 쫙 있어요. 다 위에. 자,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25만 1천 원이니까요. 010-9798-8811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